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인 검찰개혁 논란을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정작 그 의미와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왜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매번 추진될 때마다 거센 저항과 좌절을 반복하는 걸까요? 최근에는 더 놀라운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라고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검찰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막는 세력은 검찰 내부가 아니라 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어야 할 인물이라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의 본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바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검찰은 범인을 직접 수사할 권한과 그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범인을 잡고 재판까지 직접 넘기는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서로 견제하게 만듭니다. 권한이 한 곳에 몰리면 반드시 남용과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특정 사건을 기소하거나 덮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논란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수십 년 동안 검찰개혁을 외쳐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검찰개혁은 번번이 좌초되는 걸까요? 첫째는 검찰 자체의 강력한 조직적 저항입니다. 검찰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권한을 기득권처럼 지켜왔습니다. 둘째는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만약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국민이 피해를 본다. 언뜻 국민을 걱정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검찰의 권한을 그대로 두려는 주장일 뿐입니다. 최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논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오히려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개혁을 위해 임명된 인물이 검찰의 스피커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장관은 검찰 편을 드는 걸까요? 겉으로는 인권보호, 국민 불편, 제도적 공백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개혁을 준비해온 변무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것은 본질을 흐리는 변명일 뿐이고 결국 검찰 권한을 유지하자는 이야기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검찰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검찰 수사에 시달리다 비극적인 선택을 한 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수사와 재판에 끊임없이 휘말린 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부터 계속된 검찰 수사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일까지 모두 국민의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한국의 검찰은 이렇게 강력해졌을까? 원래 행정고시나 외모고시를 합격하면 5급 사무관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릅니다. 사법고시를 통과한 순간 곧바로 4급 검사로 출발합니다. 출발선부터 일반 공무원보다 한 단계 높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 검찰을 특권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한 손에 쥐니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지할 수 있는 기소 여부를 좌우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겁니다. 검찰이 단순한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마치 특별한 권력기관처럼 자리 잡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국민 여론은 더 이상 검찰의 기득권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계산과 검찰의 반발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태도가 맞물리면서 개혁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개혁이 성사되려면 국민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압력해야만 합니다. 국민이 외면하면 정치권은 언제든 개혁을 뒷전으로 밀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강한 요구가 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검찰개혁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 검찰개혁이 왜 필요하고 왜 번번이 실패하는지 또 최근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개혁 당장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율과 협상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